자, 두 번째 시간 치과의 경비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치과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치과 경비 활용하는 팁을 첫 번째 시간에 알아봤고요. 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이어서 활용 팁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경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에서 처리 가능한 경비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놓치기 쉬운 것들 그리고 또 알고 계시면 좋은 팁들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약품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경비 중에서. 사실 치과에서 의약품비, 재료비가 굉장히 소모품 중에서는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요. 기공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 소모품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리도카인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재료들, 뭐 인상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이 재료들은 치료 재료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고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걸 하실 건 없어요. 다른 걸 하실 건 없고 경비 처리를 하실 때는 세금계산서만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잘 발행됐는지만 달별로 업체마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치과에서 별도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혹은 우리가 치과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관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료의 관리 대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플란트 재료의 재고 그리고 임플란트 재료를 원래 얼마나 사들였는지 매입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재료의 관리 대장을 잘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조사 시 이걸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임플란트 구입에 그리고 재고에 대한 명세서를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료들은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만 잘 보관을 해주시면 좋고요. 임플란트 픽스처나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그 사업자 현황 신고 하실 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제출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몇 개가 입고가 됐고 몇 개를 사용을 했는지 잘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기타 경비는 경비들 중에서 좀 자지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걸 우리가 기타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신비, 전력비, 관리비, 그리고 치과 의사분들이 사용하는 협회비나 동문회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통신비는 아시다시피 치과에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치과의 전화 요금 그리고 업무용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택배나 퀵을 보내실 일이 있으면 이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도 통신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력비는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인데 대부분 이제 건물에서 전기요금을 공동으로 내시는 경우에 분배명세서 준비를 안 하셔서 1년치 전기요금을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치과 건물에서 공동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배명세서를 치과에서 준비를 미리 해두셨다가 세무신고 하실 때 세무사분한테 한 번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직원의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기숙사에서 납부하는 관리비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전력 비용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과 건물의 관리비도 우리가 경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관리비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관리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전년도나 혹은 이제 원하는 기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이 가능해요. 이번 달에 얼마를 냈고, 뭐 2월에는 얼마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검색이 가능한데, 근데 좀 상세히 살펴본 치과는 아실 텐데, 실제 납부 내역, 내가 낸 내역이랑 그다음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관리비 내역이 다르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실제 납부 내역에서 2월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월 1일에 실제로는 내가 150을 냈어요, 관리비로. 근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78만 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챙겨주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 처리를 못 받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관리비에서도 과세인 부분이 있고 비과세인 부분이 있는데 빠져있는 금액은 관리비에서의 비과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낸 돈이 150인데 나머지 부분 약 5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경비 처리로 못 받느냐? 이 상태로 두시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금액만큼만 처리를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거나 아니면 매달 낸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관리비가 우리가 내는 금액이 크다. 근데 비과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고 1년이 됐을 때 몇백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비과세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어렵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별도로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엑셀로 지급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시기 때문에 증빙 내역은 충분히 남으실 수가 있어서 매달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 내역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체 내역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은 사실 세무신고할 때 챙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역이랑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큰 것들만 걸쳐서 세무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치과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세무사분들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무사분이 요청을 한 번이라도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세무사분이랑은 이제 평생 가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출 항목들 기타 경비에 처리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 엑셀로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종이로 뭐 노트를 만드시거나 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유출 자체가 파일이 없어진다거나 장부가 사라진다거나 잃어버린다거나 하면은 자료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클릭 내에서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메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클릭에서 경영 통계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지출 내역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지출 내역을 추가를 해두시면은 엑셀 파일로 같이 만드실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필요한 경우에 엑셀로 추출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던지 하면 좋겠죠. 지출 내역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항목과 금액 그리고 결제한 방법 같은 것들도 다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지정을 해두셨으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거래처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를 잘 저장을 해두신 치과라면 그 거래처에 따라서 이 지출 정보를 저장을 해두시면 거래처별로 1년 동안 얼마가 소모가 됐는지 그리고 이번 경비에서 항목별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도 같이 통계를 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타 경비는 사실 제가 적어놓은 이 네 가지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네 개를 적어놓은 거고, 이 네 번째는 이제 협회비, 동문회비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협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학회나 동문회비도 기타 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의외로 치과의사 협회비를 미납하고 연체하신 치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 자율점검이라던가 치과의사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태까지 연체되신 게 있으시면 협회비를 내시고 경비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아깝지만 경비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비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치과의사 협회비를 내두시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할 때도 치과의사 협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다른 협회를 통한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비를 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협회비나 동문회비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사조직이나 사모임에 대한 협회라고 이름을 막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드신
모임은 안 되시고 공인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협회비, 동문회비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비교통비 계정이 있는데 여비교통비 계정은 내가 아무 때나 뭐 출퇴근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사용된 교통비, 그리고 직원분들이 세미나를 단체로 참석하실 일이 있을 때 그때 교통비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 여비교통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나 아니면 출장을 가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인 경우에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해서 너무 또 남용을 하시면 범위 내가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업무 목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치과에서는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교통비가 굉장히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정 자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제 직원분들이 교육을 단체로 들으신다든지 다 함께 어딘가 업무적으로 이동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제공을 해주시고 여비교통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잡손실이라는 계정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서 제가 이 계정을 가져왔는데, 잡손실은 말 그대로 특별히 설정된 수익 비용이나 뭐 아니면 지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계정을 따로 만들긴 애매한데 이게 어쨌든 해석을 해봤을 때 경비가 맞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생 빈도가 적거나 금액이 작아서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비용들을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는 보험 청구를 넣고 나서 세무신고를 다 했는데 추후에 보험 청구액이 삭감되거나 조정이 됐을 때 줄어든 금액에 대한 손실, 아니면 이달 거 청구를 다 끝내고 결산까지 했는데 추후에 매출이 조금 더 내가 빠뜨린 걸 찾았다든지 추후에 보험 청구액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잡손실이 아니라 그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감이 있지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건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대표적인 예로는 환자 환불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 환불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방법을 알아볼게요. 환자 환불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료비 환불 확인서랑 영수증을 꼭 같이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차트에 환불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고 치료비 환불 확인서, 영수증을 함께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환불해줬어요 라고 하는 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고 세무적으로 우리가 손실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이 환불금을 처리를 해주려면 이러한 증빙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여기 4개 언급된 것 중에 중복 증빙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세무적으로 풀이를 했을 때 증빙 자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게 한 가지만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2가지 방법 혹은 3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면 그걸 우리가 세무적으로 이거는 맞는 자료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환불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좌 이체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되고, 일단 첫 번째 계좌라고 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해서 뭐 아니면 직원분 계좌를 사용해서 이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치과의 수익에 관한 경비에 대한 내용들은 통일된 계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된 계좌,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신 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에 환자분이 어떠한 사유로 환불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실 수 있는 증빙 자료는 환불 확인서라고 해서 특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치과에서 어떠한 사유로 환불을 얼마 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적으시고 환자분한테 서명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 내용에 동의하고 저는 얼마를 며칠에 받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환자분의 서명을 받아주시면 그게 환불 확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간혹 이제 특정 계좌 이체 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연말에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서 해당 내용을 발행하시려면 당연히 계좌 이체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환불금에 대한 내용을 이 4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2개에서 3개 정도 중복 증빙이 가능하면 우리가 환불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환불을 해주다 보면 이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금액이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차액이 발생했고 즉 손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환불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매출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를 하는 노하우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가면은 일단 사업용 계좌를 지정을 해두시고 관리하는 직원분들한테는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들고 나는 걸 알 수가 없고 간혹 이제 원장님이 혼자서 계좌를 관리하시거나 혼자서만 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잘 관리를 안 하시는데 반면에 계좌만 본인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 얼마 들어왔던데 이거 뭐야? 라고 직원분한테 물어보면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하나 정하시고 관리하는 직원분들한테는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치과 경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치과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추려봤는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하실 일들이 많이 있겠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